경주신문 이성규 편집장입니다. 오늘 경주신문 경주방송이 주최하는 육사 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 추천 토론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 마인드와 경주 발전을 위원하는 열정을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전한 정책 토론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대한 질문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패널 분들이 다소 무리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책 토론에는 후보자분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경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뜬금없이 없는 내용을 주장하시거나 상대를 비판하는 등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부적절한 발언이나 주장을 하시면 그 내용은 경주신문과 경주방송에서 편집에 게재하거나 방송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들에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후보자 공통질문, 개별 질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5분으로 후보자님께서 출마의 변이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주장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님들의 질문은 1분이며 후보자님의 답변 시간은 3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30초이며 보충 답변은 1분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회 응안을 진행을 위해서 처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 30초 전에 예비종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패널 경주 시민사 관계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들과 육사 지방선거에 임하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는 정말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의 경주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을 저는 큰 꿈으로 생각하고 지난 4년간 제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저에게 성원과 격려, 때로는 질책을 통해서 제가 바로 시정 업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난 4년간 제가 이룰 수 없었던 시간의 제약,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아웃들을 새롭게 저에게 4년을 주신다면 그 4년을 가지고 우리 경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나아가고자 우리 경주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천수백 년 전부터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던 그런 개방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신라의 멸망과 더불어 쇠퇴하고 미약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통과 가치는 이 땅에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속에 창조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개방적인 그런 DNA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시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경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경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했던 신라 왕궁, 왕릉은 있으되 왕궁은 없는 도로,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우리 경주의 모습을 전 세계에 내놓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주가 그야말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 사업 기간 속에서 제가 맡은 작은 부분이지만 제 손으로 신라왕궁의 구축도를 놓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경주는 이곳에 있는 굴산이나 화암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경주는 경주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경주다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 경주가 서야 할 새로운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주는 단순히 역사적인 도시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문화예술이 이 속에서 생성되고 또 그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기 와서 힐링을 받고 회복되고 관계단절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는 단순히 사이트싱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경주는 그야말로 머무르고 회복하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리고 경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주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경주 시민과 함께 노력해서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선을 소개해드리고 드러난 것 같긴 한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님께서 경주시장에 재당선된다면 앞으로 4년 6년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제가 제2기 시장으로 제가 취임을 한 바는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 바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주를 경주다움을 회복하는 단순히 역사 도시에서 벗어나서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를 친환경, 인간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경관과 하천 모든 것들을 바로 자연 상태로 회복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문제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주가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근로자와 장애인과 노인과 여성 이런 모든 분들이 이 경주라는 환경, 도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제가 추진해야 될 이렇게 네,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주 여건이라면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주에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또 많이 훼손되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을 가꾸어 나가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은 문화유산이 하나의 족쇄처럼 짐처럼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주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경주 시장에 계신다면 감동적인 그런 시장으로 나와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대통령께서 담아두셨지만 전 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
새로 시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수한 안전유강점에 대한 그런 그 시스템을 열심히 보여주었던 아들이고 여기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시다시피 아주 그 수학여행 단체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가족 관광객도 방문하는 역사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제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안전 문제에 많이 관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안전한 경주 관광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경주는 그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에 첫째 그 안전과 관련되는 요소를 하는 전반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통적인 요소, 그리고 시설의 여러 가지 안전 점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그 소양과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취약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시설이라든지 워터파크 그리고 나중에 큰 행사를 하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 거기에 이제 안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 경주를 내걸고 경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진단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관광 통계로 왔을 때 800만에서 거의 한 1200, 1300만으로 늘었던 걸 갖다 제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여를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경주에는 2천만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고 하면 많은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효과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양시 후보님께서 다시 시장이 되신다면 관광객만 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득까지도 함께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혹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광 우리 경주의 관광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신혼여행, 수학여행 그리고 일반 관광에서 이제는 그 비즈니스형, 연수, 회의 그리고 컨벤션형 이런 형태로 이행이 될 것 같고 좀 더 진행을 한다면 아마 힐링 그 관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나 양산하고 또 거기에서 숙박 내지는 그 식당, 요식업 중심의 이런 그 관광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와서 창조적인 문화 공간, 예를 들면 동공원 같은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박물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박물관을 만들어낸다든지 힐링 센터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기존 형태 속에서도 이런 숙박이라든지 이런 식당이나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종전의 해장국이나 국밥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경주에 오는 분들이 문화 양태가 벌써 많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춰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숙박도 경주다움을 좀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경주에 온다면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불편없이 지내가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경주에 와서 전통을 체험하고 전통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거기를 통해서 이 수익 자원화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직접 수익 사업을 해서 한 6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버는 도시가 되고 돈 쓰는 도시가 아니라 돈 버는 도시가 되어서 창출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수익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가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득으로 이제 활용만 된다면 저는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많은 시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기 지난번에 한미 FTA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을 좀 문제를 보면서 농업 시장을 확실하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농업이 후진국을 끝나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많이 바뀌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경주는 지금 전국에 5번째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든 농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귀촌 귀농을 경주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이 통계를 보면 경주의 귀촌 귀농 수입 인구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21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촌 귀농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은 어쩌면 도시인들의 마지막 이상이고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귀농 귀촌하기에 경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을 할 경우에 집을 짓고 농토를 가지고 이제 귀농을 해야 되는데 농지가 다른 지역보다 한 20% 정도 농지가 비싼 것이 그래서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한 70여 명이 귀농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 한 400여 명 정도가 귀농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귀농 귀촌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귀촌 귀농을 위한 그 연수 센터를 운영하고 귀농 귀촌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타결해주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에 필요한 어떤 단지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자기한테 맞는 그 농업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성을 해놓고 그것을 마케팅을 좀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에게 한번 가서 귀농 귀촌을 직접 설명을 하고 요청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내려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신라왕궁 보건정비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9,450억 원, 국비가 70%로 6,615억 원, 지방비 30% 2,83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경주시의 재정에서 이런 것이 투입되고 무리가 없을지 이런 걸 걱정하고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이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 또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 또는 조치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왕경 핵심적 보건사업은 역사적으로 돌아가보면 신라왕궁이 건립된 것은
AD 101년이니까 2000년 만에 우리는 왕궁을 다시 건립하려고 한 것이고 1238년에 신라 왕경이 몽골안으로 불타고 난 뒤에 거의 한 800년 만에 다시 복원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주 시민들이 꿈꿔왔던 것이고 또 저도 취임하고 난 뒤에 한 4년간 준비를 해서 방성도를 제작을 하고 또 아울러 필요한 영상, 3D 영상을 제작하고 또 정치권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발굴 정비단이 우리 경주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문화재청 발굴 정비단이 경주에 와서 작업을 개시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12년이란 장구한 세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특별법의 내용도 상당한 앞으로 논란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특별법 안에는 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연관되는 예산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은 발굴 비용 일부와 계획 수립에 수여되는 일부 금액을 확보했는데 이 문제들은 초기에 한 2, 3년 정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취임하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시는 이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중앙과 연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문화재청 기획재정, 문화관광 등과 함께 협력을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장면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규제와 관련해서 끝장 토론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냥 중앙정부에서도 규제, 탈규제 그리고 아니면 규제 개혁 쪽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그 역할이 불필요한 거는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될 테고요. 아니면 어떤 거는 규제를 해야 될 텐데 항상 양쪽 그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부가 이제 많은 필요 없는 규제를 놓고 있어서 경제활동에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또 환경부라든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긴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이런 탈규제와 관련해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시각이 어떠시고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개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규제는 바로 그 나라의 행정의 수준 내지는 국민적 의식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규제는 규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규제는 없는 규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창의를 훼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규제라는 것인데 그 규제의 여건이 그 규제가 필요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제는 필요 없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을 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할 때 규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과 준법 정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도 중앙행정회 관장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규제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계획에도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일선에 내려올 때는 더욱더 많은 그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의 규제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작은 규제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법망을 피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또 방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고 또 선의의 시민들조차도 그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는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또 각종 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대역사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규제 개혁 기획단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들을 잘 조사를 해서 그 중앙행정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한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수원의 그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한 논의가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2009년 4월부터 27개월 동안 그 압력판 교체를 하고 기타 비용까지 총 7,000여 원이 투입돼서 설비 개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월성 1호기가 30년 설계 수명을 다 마친다. 그리고 이제 10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12월 20일부터 수명이 완료된 월성 원전 1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운전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께서는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원자력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발견한 최대 큰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자력 발전. 그러나 생산되고 난 후에는 가장 영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설계 수명이 나였는데 이것을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일반 원칙론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 국제적인 그 원자력에 관한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수원이 경주를 오게 되는데 지금 한수원의 직원들 그 가족들이 많이 경주를 올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경주가 이분들을 정말 경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에 최 부장님께서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수원 직원들, 가족들이 우리 경주의 가족으로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좋은 그런 좀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수원 가족 한 1000여 명 정도가 우리 경주에 와서 경주 시민이 되는 그런 계획인데 많은 우리 경주 시민들은 설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식구들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 짓고 또 사택도 적기에 지어서 이분들이 와서 경주 시민의 일원이 불편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다양한 문화와 시설 이런 것을 향유하시던 분들이 경주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만 가지고 그분들이 경주에서 생활하시는 게 나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영화관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볼링장도 좀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뭐 수영장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그 생활의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민간 부분에서 자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오면은 외식 산업의 모양도 바꿔질 것이고, 또 종교 단체도 많은 변화가 있고, 아주 훈련된 종교 교육을 받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도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직장 외에 활동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그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양태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시족 중심의 이런 선거 중심의 방식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이행될 것이고, 우리 경주 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병원 시설이나 이런 그런 조금 위험한 시설에 그분들 와서 작년 연말까지 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그건 대단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을 때 교회라고 하고 깨끗하게 집단장을 해서 새 식구를 맞는 것이지, 그냥 와서 저희 가족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장 문학의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셔서 독일 아토로프스입니다. 맥주, 예. 뭐 아시고, 그다음에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시고, 그 이런 페스티벌이나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관광유의 효과는 대단하다는 신앙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경주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축제가 신라문화제인데, 신라문화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화려한 옛날의 영광을 끌어오는, 지금 현재는 하루채만 살아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라문화제가 전 세계적인 문화제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 생각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고맙습니다. 신라문화제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가장행렬을 하고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했던 그런 그 정말 어린 시절에 아릿한 그런 추억과 기억을 가져오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어떠한 축제도 진화하지 않으면 그 수명을, 자연적 수명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술과 떡 축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그 축제 자체가 주제를 가지지 않은 축제였다. 술과 떡은 어떤 축제의 도구로 나타나는 것이 술과 떡인데,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 술과 떡을 해놓으니까 소비는 하는데, 그 술과 떡 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예를 들면 떡이 우리 삼국 유사에서 나타나는 그 석탈의 대왕이 떡에 이빨 자국을 냈다는 그런 걸 나옵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지고 떡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석탈의 축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술과 떡이 이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것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이 되었을 텐데, 술과 떡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 이게 어디 다른 데서 막 떡도 막 가져온 떡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라문화제도 초기에 우리나라에 축제라고는 없었을 때 정말 진귀한 이런 축제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각 도시마다 많은 축제를 수없이 하는데 테마 있는 아주 특화된 축제들 수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이런 축제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엑스포 세계문화축제도 이제는 실크로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대로 가서는 지금 또 안 되고 예산도 지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실크로드 축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제도 새로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상관없고 또 축제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 정신적 맥만 유지한다면 축제 자체가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하지 않으면 신라문화제는 생명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좀 해서 발전시켜 가져가기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 만들기인데요. 지금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 일자리 만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현재 경주의 일자리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경주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시우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는 우리 경주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해마다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는 어떤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또 임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항구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입원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는 그동안에 꾸준히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강동산업단지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 관리업체를 유치하고 이게 한 5억 정도, 5조 정도가 투자가 되는 그런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런 기업들이 투자액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작다는 것이 현대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부분인데 제조업도 처음에는 많은 고용을 하다가도 중간에 가다가 자동화가 계속 이행이 되면 고용이 축소가 되고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해놔도 우리 경주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자신의 어떤 가치나 이런 위상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냐 그런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상당한 우리가 학교에서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이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유치된 기업들이 인력 부인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런 미스매칭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학 당국하고 기업하고 우리 시가 함께 공동으로 좀 노력하는 그런 그룹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그 서면 인터뷰 공약 중에서 신라 환경보건 사업 물론 하시고 그와 병행해서 신라 오실 유관무전, 그다음에 육부촌장, 그다음에 신라 역사문화관 이런 공약을 보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 오실 유관무전 전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육부총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에 육부총이 있는데도 그 육부총과 육부총장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신라 공성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만한 이견도 있는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느 규모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원은 얼마나 소요되는가고 보시는 거예요? 또 그 재원이 조달을 어떻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신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웃으시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56왕전하고 6구전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경주에 오면은 왕릉만 있고 왕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다면은 신라의 56왕이 벽것의 대왕부터 시작해서 경순한 임금님까지 56왕께서 통치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이분들의 그 시대적인 역할과 위협을 한번 정리를 주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또는 우리가 전성되어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기록화로 남기고 3D로 제작을 하고 또 사실 우리 경주에 김유신 장군 동상만 있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문무대왕의 동상도 없어요. 신라를 건국한 초대 대왕인 혁거세 대왕의 동상도 없고 신라 왕국의 기틀을 세운 그 석탈의 대왕의 뭐 그림이든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삼국유사는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책 속에 있고 박물관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혹은 책 속에 있는 그런 56왕을 부활을 시켜서 우리 역사, 현재 우리 속으로 한번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6왕전 그 안에 동시대 인물부터 시작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였고 56왕뿐만 아니라 신라는 이 육부 촌장들이 협의를 해서 왕을 독립을 했으니까 바로 건국의 아버지를 이 육부 촌장님들의 역할을 해요. 육부 촌장들이 화백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화백회의일까? 화백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게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 권력이 뭐냐? 저는 비즈니스 권력이 없습니다. 도자기, 제철, 직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그 분야별 그런 비즈니스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반대를 하면은 그 사회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심지어 우리 한국적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육부의 이 사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바로 56왕을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역사의 기본적인 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규모는 처음에 지사님하고 저는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간 부분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막 1,몇백억 한 2천억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뭐 돈은 2천억이 되든 3천억이 되든 많으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만한 시스템과 그게 안 된다면 우선 저는 먼저 출발을 하자.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또 앞으로 100억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뭐 1,000억, 2,000억, 3,000억 그걸 재래공간, 제사공간으로만 생각하면은 또 서울 종묘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대에서 뭘 하려면 재래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역사교육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재래공간 일부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민간 쪽하고도 깊이 있게 토론하고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는 협력의 대상이지 경쟁과 반대의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사회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문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른자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노른자 위에 있고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은 계속 추운 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이 생기는 거예요. 순환보직의 단점은 바로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어떤 공직 기회의 형평성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전문성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와야 된다. 그런 것은 우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위 안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큐레이터 이런 부분은 전부 민간 부분에서 영입을 해왔고 또 세계문화유산 도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의 그 사무총장을 좀 전에 유네스코 한국 사무부총장 시도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런 형태로 전문가를 일부 영입해서 공직사회의 경쟁 풍토를 만들고 또 내부적인 자극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공직사회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예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화백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제가 그 고충 질문 하나 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를 보면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문성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는 오히려 투명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게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일이 원활하게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순환제도를 보직을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부정부패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시에도 보면은 민원이 많고 어려운 이 부서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일이 들어오면 옮겨간다는 그 기간을 기다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문제 심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공직 내부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전축되기를 희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진해버린 뒤에 승진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대개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간다든지 한직을 가서 좀 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죠. 저는 막 그런 걸 들으면 좀 덜하는 편입니다. 네, 승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열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비리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는 순환보직을 좀 하고 또 동시에 감사 기구를 통해서 탄력적인 통제 기능을 좀 강조하고 또 민간 부분에 민간 감시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지로 배동지구를 말씀하셨었는데요. 2012년 한수원 본사 이전 분지 도심권 이전이 무산되면서 대신에 배동지구를 녹색기업단지로 조성해서 경주의 성장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지금까지 배동지구가 추진된 게 뭐가 있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후보자님은 그 배동지구의 녹색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게 정확하게 하는 배동이 아니고 율동이라더라고요. 율동 쪽. 경주 톨게이트를
지붕을 가진 2, 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을 지어서 도심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좀 부여하면서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고 또 그 당시에 한 30여 개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거기에 이주를 희망했었습니다. 근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2차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한수원이 오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전부 세를 얻어서 여기 경주 시내에 이렇게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바로 이 원자력 부분만 해도 7, 800명 정도 하고 있고 계획입니다. 빨리 좀 준비를 해서 제가 다시 시장으로 재선된다면 농색기업 복합단지를 추진해서 경주의 어떤 비즈니스 타운을 이렇게 하면서 경주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런 한수원이 있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주가 10년, 20년, 30년 어떤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 어디가 좀 도시의 도심 분지 예를 들면 완경 개발하는 것도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 어떤 도시로서의 이제 시청은 또 동천동가 있고 이게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 시빅센터라 해가지고 그 시빅센터를 가면 거기에 의사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지사 건물도 거기 있고 또 법원도 같이 있고 또 뭐 시를 대표하는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것들이 다 시빅센터에 몰려 있어서 도시의 핵심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좀 이 국제도시에 걸맞지 않게 이런 도시의 중요한 건물들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좀 앞으로 그런 도시 계획이 좀 종합적으로 이게 좀 터미널도 좀 뭐 좀 국제도시에 맞지 않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좀 없던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공약집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경주 역사 일대를 용역을 해서 거기를 행정복합타운으로 하는 용역을 주려고 거기 가면은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를 짓고 하면서 가발굴을 하고 그냥 바로 됐는데 발굴을 해서 거기를 만약 조성을 한다면 대단히 좋은 위치고 그쪽하고 이제 바로 보문하고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에 있는 다양한 그런 행정기관들이 모두 거기에 집합해서 시민들은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백 포럼입니다. 대단히 좋은 아주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 시민들이 가서 들을 만한 좋은 강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2번이죠. 예. 2번인데 이게 낮에 2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보통 4시부터입니까? 4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낮에만 되기 때문에 듣고 낮에 이제 근무가 있어서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듣고 싶은 사람들은 직장 관계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2번이니까 낮에 한 번, 또 밤에 7시부터 해가지고 또 밤에도 듣게 하는 한 번 정도는 밤에도 화백포럼을 하는 그런 또 융통성 있는 그런 운영에 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예술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은 그야말로 경주의 자랑인데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음악, 공연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전시회 외에는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예술회관 가보면 비어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소극장은 늘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대공연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운영의 룰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고 도수익에서 하백 보름 시간은 이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같은 비전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 측면에서 보면 일반 시간 분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 운영 문제는 어쨌든 우리 경주 시민이 이렇게 BTF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을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거 가지고 따지고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예술회관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앞으로 그 컨벤션 센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예술의 전당은 좀 더 예술 공연 전시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때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운영을 좀 더 시민 쪽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저쪽에 안압지 공연을 공항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또 밤에 보면은 그 도로변에 주차가 뭐 1km 이상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정막감사입니다. 공연은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경주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지고 가냐. 그 울산 사람도 오고 포항 사람도 오는 건 사실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우리 경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항에 옮겼는데 그 근처에 매출이 한 20-30% 올랐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죽어있던 가게들이 전부 문을 열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9시 반 10시까지 그 인근 찻집이나 식당 같은 거 전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부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안압지는 안압지대로 아마 계기에 따라서 공연할 수는 있는데 안압지는 좀 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강하게 그 맞는 단계로 가고 안압지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좀 넓히고 또 월정거나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가면서 강하게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